네, 반갑습니다, 선생님들. 예, 드디어 오늘 제가 설명회로 선생님을 이렇게 만나게 됐네요, 선생님들을. 자, 혹시 이 책 받으셨죠? 네. 저희가 이제 각 과목별로 가이드를 만들었는데요. 저도 이 작은 책 한 권에 선생님들이 딱 어떻게 방향을 잡고 가면 좋을지 최대한 압축해서 가장 궁금해 하시는 것들로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들어가기 전에 뭐 어떤 말씀을 드리면 좋을지 제가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막 여러 가지 생각이 막 이게 부화가 되는 거예요. 막 무슨 말씀을 먼저 드리면 좋을까. 그리고 과연 어떤 선생님들이 제 강의를 많이 듣고 또 준비를 하실까, 어디다 포인트를 맞추면 좋을까 생각했는데 그냥 아예 그냥 제로 베이스다 생각을 하고요. 아예 처음부터 저희 오신 선생님 중에도 말씀하셨듯이 1도 모른다 하시는 분이 계신 것처럼 저도 항상 어느 자리에 가면 1도 모르는 정말 그런 마음으로 출발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어느 순간 정점을 찍을 수 있는 이게 날들이 모이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바라고 꿈꿨던 게 당장은 안 이루어졌었는데 지나고 나니까 다 또 하나씩 되어져 있는 걸 보면서 아, 그러면 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으로 제가 이제 정리를 해봤습니다. 선생님들 전문 상담 교사를 왜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왜? 제가 한번 이유를 한번 여쭤볼게요. 한 두 분 선생님께만. 선생님 왜 전문 상담 교사를 준비하시나요? 네, 중학교 때. 아, 상담 선생님 계셨는데 너무 좋으셨어요. 도움을 많이 받으셨나 봐요. 역시 이런 동기부여가 되는 분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예, 우리 선생님은 네. 네. 교사. 아, 그러셨구나. 네. 전문적으로 배우고자. 예. 역시 출발하는 우리가 동기가 조금씩은 다르지만 제가 전문 상담 교사 준비하신 선생님들은 확실히 좀 다른 것 같아요. 제가 그 다른 교과목 선생님들도 많이 만나거든요. 왜냐하면 얼마 전에 이제 우리 1차 끝나고 2차 기다리시잖아요. 저희는 또 중등 쪽에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비교 가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2차 준비를 제가 워낙 저는 이제 면접 쪽에도 많이 도움을 드렸었고 하다 보니까 이번에 다양한 과목들의 선생님들을 만나면서 아, 저래서 음악교사를 하시는구나, 준비하시는구나, 저래서 물리시구나, 저래서 전문상담 교사시구나, 저래서 화학이시구나, 국어시구나 정말 느끼게 됐는데 전문상담 교사 쪽은 특히나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좀 어느 정도 사회생활을 해보시거나 아니면 이제 학교 생활을 하면서 내가 또 겪었던 어떤 나의 경험이나 아픔이나 상처 여러 가지 것들이 좋은 매개체가 돼가지고요. 많은 아이들을 또 살리고 싶어하는 그런 동기에서 출발하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미 학교 선생님이신 분들도 많고 또 이제 과를 바꿔서 이쪽으로 준비하시는 분들도 많고 또 연배가 좀 다양하게 있으시더라고요. 그죠? 나이도 다양하게 있으시고 그래서 어찌 보면 사실은 제가 이제 뭐 가르친다라는 걸 생각했었을 때 가르친다기보다 함께 동반 성장하는데 제가 조금 더 이제 선생님들의 시간을 좀 더 줄여드리면서 그러면서 좀 조금은 더 많은 준비를 해서 나가실 수 있게 이론과 실제를 겸비할 수 있게 도와드리는 그런 역할을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으로 저도 이거를 수락하면서 이제 출발을 하게 됐는데요. 아무튼 간에 너무 감사해요. 제가 그 선생님들 만나면서 특히 전문상담교사 하시는 선생님들은 중간에 이렇게 다른 선생님들이 무슨 어려움이 있거나 이러시면 잘 들어주시고 이미 이렇게 그런 마음이 돼 있으셔서 그런지 정말 우리 제일 선생님들한테 물어봐요. 제일 좋아하는 그 상담 이론이 어떤 것에 하면 뭘까요? 뭘로 얘기하신 줄 아세요? 칼 로저스의 인간중심 상담 이론. 무조건적 긍정적 존중, 공감적 이해, 뭐 일치성, 뭐 진솔성, 뭐 이런 거. 예. 그래서 정말 잘 들어주시고 막 이것도 잘하시고 이게 같이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쪽으로 준비하시는가 보다 생각은 했었는데 이게 이제 자연스럽게 같이 공부하시면서 같이 몸에 이렇게 딱 배셔가지고 저희가 이제 2차까지 준비가 되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더 필요하게 됐거든요. 제가 선생님이 일도 모른다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머릿속에 맴도는
단어가 딱 있네요. 엊그제 저희 임용닷컴에서요, 그 송년회를 했어요. 그래서 올 한 해 그 직원분들과 우리 교강사분들, 교수님들 노고를 치하하고 또 새로 오신 분들은 또 환영회도 해주시면서 다양하게 이제 또 앞으로의 계획 같은 거를 이제 발표하는 걸 보고 좋은 식사 시간을 가졌는데 이제 거기서 거의 끝날 때쯤에 상을 주시는 거예요. 저희 각 파트별로 과목 교수들한테. 근데 이제 제가 거의 끝나갈 때쯤에 제 이름 불러주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사실 작년에 거의 강의를 못했어요. 그냥 그것도 그냥 뭐 기출 강의 정도도 그냥 잠깐 워밍업 하는 그런 마음으로, 왜냐하면 제가 이제 정식으로 데뷔를 못한 거나 다름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아무 생각 없이 있었는데 갑자기 김희선 교수님 딱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상 앞에 이름을 붙이잖아요. 요즘에는 1, 2, 3등으로 안 주고 뭐 착한 뭐 섬김상 뭐 이런 식으로 선생님들 만들어서 뭐 수행 평가에 맞춰서 주시잖아요. 근데 갑자기 저보고 장기 연습생 상이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 빵 터지셨죠. 예, 장기 연습생 상. 갑자기 제가 장기 연습생 그러면서 이제 딱 했는데 왜 프로듀서 101에 보면 오랫동안 해가지고 왜 그 진출한 친구들 있었잖아요. 그 얘기 비슷하게 하시면서 저 김희선 교수님은 제가 사실은 작년 한 해 재작년부터 조금 힘들었던 게, 원래 이제 이 학원 오기 전에 다른 학원과 계약을 맺고 책을 준비를 한 1년을 했었는데요. 문제가 생겨갖고 못 나오게 되고 좀 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었어요. 그러고서 이제 이 학원에서 불러주셔서 또 이제 기회를 갖고 나온 시간이 또 1년이 가까이 걸린 거죠. 근데 처음에는 너무 황당하고 속상하고 뭔가 될 듯한데 또 무너져야 되나? 내일 모레 50인데 뭐 이러면서 막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오히려 되게 감사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럼 내가 뭘 해야 되지? 내가 학생 입장에서 또 제가 이제 대학원을 다시 공부를 하면서 이 과정을 좀 더 도와드리게 현장에서 좀 더 많이 맞는 사람 만나고 공부를 하자라고 하면서 공부에 더 매진할 수가 있었고요. 그러면서 실제적으로 필요한 전문상담 선생님들을 많이 만나다 보니까 뭐가 필요하고 또 어떤 준비를 하면 나아가면 좋을지를 또 듣게 되고, 그리고 저는 실제적으로 이제 요 앞에 그 나눠드린 구조화 문제집 책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좀 부끄러워요. 이걸 올리신지 몰랐는데 제가 그동안 이제 했었던 일들이 여기 앞에 보시면 활동 경력해갖고 깜짝 놀랐는데, 제가 그 학부모 진로 코치하고 부모 교육, 자녀 교육 강연하고요, 부부 코칭 계속 저희 남편하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의사소통 대화법 이거는 꾸준히 하고 있어요. 이제 우리 어린 학생들부터 시작해서 어르신들까지 뭐 학교 뭐 단체 어느 곳이든 뭐 사회복지사 분들 역량 강화라던가 이런 거 꾸준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직무 역량 개발 강화 기획이라던가 이런 강연들은 이제 부분적으로 또 좋은 경험에 대한 피드백을 주셔가지고 제가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지 못했던 그 시간 동안 제가 잠시 또 가정폭력 상담소에도 있어 봤어요. 그러면서 실제적으로 또 국가에서 진행하는 프로젝트 사업을 준비해 보면서 정말 어떤 게 필요한지,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이 얼마나 더 현장에 필요한지를 더더욱 느끼게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또 기출 분석을 또 나름대로 해보면서 또 깨달은 것이, 이제는 단순하게 이제 물론 온라인 설명회를 보시면 이제 더 이해가 가실 텐데요. 기입형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하셨을 때요, 요 세 가지 이렇게 원래 나왔었어요. 문제가 기입형과 서술형과 논술형 이렇게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1교시는 교육학을 보고요, 한 문제 가지고 한 4가지 주제가 나와요. 1교시 때는. 그래서 그 4가지 주제를 가지고 이제 논리적으로 글을 쓰시는 거죠. 그래서 그걸 끝나고 40분 쉬었다가 이제 전공 A 보시고 또 40분 쉬었다가 전공 B 보시고 이렇게 하셨는데, 이제 전공 그 과목을 보시는 데 있어서 전공은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제가 일부러 이거 안 띄웠어요. 이거 띄우면 막 복잡한 것 같고 온라인에 어차피 다 드려가지고 선생님들이 가시면 딱 정리되실 것 같아서 기입형과 서술형 이렇게로 이제 바뀌었어요. 2020년도부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논술형은 사라졌어요. 원래 논술형이 한 문제가 전공 B에 10점짜리로 있었어요. 제일 마지막 문제. 여기 기출문제집에도 제가 실어놨어요. 그런데 그게 사라지고 서술형이 되려 늘어나고 기입형은 줄어들었어요. 근데 그게 무슨 얘기냐면
결론은 단순하게 뭐 이거에 대한 명칭을 뭐 쓰시오라던가 뭐 이거는 뭐 어떤 이론인가 이 정도였던 문제들이 한 지문 안에서 그거를 다 읽어보고 분석이 돼야지 풀 수 있는 예, 그런 과정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시간이 되게 만만치 않게 걸리더라고요. 선생님들이 이번에 시험 보시고 오셔서 힘들어 하셨던 게 그거였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입형도 단순하게 그냥 딱 한눈에 들어오는 게 아니고 특히 서술형은 저희가 왜 논술형은 어떻게 표현했냐면 서술형 한 두세 개, 네 개 이렇게 붙여놓은 걸 논술형이라고 생각하셔라 해서 논술형 푸는 방법을 제가 개요 작성부터 이렇게 설명을 하나씩 드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논술형은 사라졌으니까 오히려 잘 됐다라고 했는데 서술형이 많아지니까 그 서술형 안에서 두 개 이상의 답안을 구하셔야 되는데 이게 뭐냐면 거의 다 사례예요, 사례. 그래서 사례를 보고 그 사례를 통해 대부분 전문상담 교사와 학생, 뭐 아니면은 집단 상담을 하는 전문상담 교사가 겪는 그런 어려움들, 또 전문상담 교사가 본인이 이제 어려움을 겪으면서 슈퍼바이저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풀어가는 과정, 이런 것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이론을 탑재하는 거는 아주 기본이고요. 사례를 빨리빨리 이거 하면은 여러 가지 사례가 딱딱딱 이렇게 유추하실 수 있게끔 그 훈련이 바로바로 안 되면은요 제 시간 안에 문제를 풀 수가 없게끔 됐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잘 아시겠지만 계속 4차 산업혁명, 예, 그 다음에 2015년 교육개정안이라고 해서 저희가 지금 이제 해당되는 부분인데 계속 이제 미래 창의 융합형 인재를 키우자. 그래서 계속 요구하는 것들이 그런 성장 중심 평가, 창의 융합형 인재가 되기 위해서 어떤 걸 갖춰야 되는지 아이들을 가르치기 이전에 우리 선생님들 먼저 그런 평가를 이렇게 받는 걸로 계속 바뀌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왜 수능도 되게 막 불수능 막 이랬잖아요. 그런 식으로 어떤 과목들은 정말 막 되게 힘들게 복합적으로 유추해내지 않으면 풀 수가 없게끔 바뀌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그전에는 솔직히 그런 말까지도 있었어요. 그냥 기입형이 많았고 중간에는 또 잠깐 여기 한번 기출문제 보시면 중간에 막 보기까지 있는 객관식도 있었거든요. 근데 사라졌거든요. 객관식도. 그러다 보니까 몇 달만 공부하면 전문상담교사 취득 가능했었어요. 그 정도로. 근데 이제는 오히려 이거를 취득하기 위해서 1년은 기본이고 2년, 3년 공부하시는 선생님들이 늘어났다는 그런 얘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방법론적인 거를 어차피 선생님들이 알고 가시면 같은 시간을 투자했었을 때 좀 더 빠르고 좀 더 선생님들이 차라리 실무적인 그 실력을 쌓으시면서 그러면서 가실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제가 도움을 드리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제가 올 한 해를, 내년 한 해를 또 준비하고자 하거든요. 자, 아까 그래서 제가 잠깐 또 얘기가 넘어왔는데 장기 연습생이라고 그래서 제가 늦게 이렇게 책이 나오게 됐다 그랬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딱 받았는데 갑자기 너무 센스 있게 우리 그 직원분들이 상을 장기에 좋은 유산균을 이렇게 세 박스로 이렇게 포장해서 주셨더라고요. 근데 잘 된 거예요. 예, 저희 딸아이가 안 그래도 그런 걸 먹고 싶어 했는데 비슷한 게 거의 떨어져 갔거든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제가 이걸 들고 오면서 막 뿌듯해서 엄마가 이걸 받아왔다 막 이러면서 제가 해봤고요. 자, 여기서 아마 선생님들도 2020년이 지금 이 자리에 오신 게 사실은 연말 가깝잖아요. 내일 모레면 무슨 날이에요? 크리스마스 돌아오고 이제 연말이면 바로 이제 새해가 시작이 되잖아요. 저도 그만큼 기대감도 있지만 선생님들의 마음과 비슷하지 않을까 문득 이제 생각 정리하던 중에 떠올려졌던 것들이 초수이신 분들의 마음 특히 더 그다음에 두려움, 불안감, 그다음에 기대도 있고 설레임도 있고 염려 여러 가지 다양한 정서적인 표현들이 제가 떠올려졌어요. 저도 마찬가지니까. 그러면서 왜냐하면 이 자리에서 저도 이제 선생님들과 함께 호흡하면서 가야 되니까 제가 또 외부 현장과는 또 다른 그런 입장이다 보니까 그래서 올 한 해를 저를 딱 돌아보면서 제가 다른 강의 할 때도 제 입장을 먼저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야 선생님들과 공감이 좀 이루어지면서 진짜 우리가 전문상담 준비를 하는데 오늘 이 시간 짧다면 짧고 길지는 않은 것 같고 1시간 안팎의 시간이 선생님들께 정말 뭔가 다시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싶어서 드리는 말씀인데 저는 올해 고3 딸아이의 엄마였어요.
예, 그리고 중2 딸아이 엄마였어요. 예, 그러니까 저는 생각을 못했는데 주변에서 아니 어떻게 그렇게 고3과 중2를 같이 키우면서 대단하다 어떻게 버텼냐 이렇게 했는데 제가 버틴 게 아니고요. 정말 각자 돌아보니까 고3 딸은 고3 딸아이대로 열심히 자기 자리에서 잘 도와줬고요. 또 중2 딸아이는 원치 않는 학교 폭력의 문제를 좀 겪었어요. 그러니까 오해를 받았어요. SNS 애들 요즘 많이 하잖아요. 예, 자살, 자해 막 글 올리고 막 그 한 애가 좀 착하거나 말을 잘 들어주면 걔를 타겟으로 해서 우리가 막 폭력을 행하잖아요. 언어적 폭력이나. 그래서 뭐 원치 않는 또 선배로부터 오해를 사게 돼서 남아서 막 어디로 오라 그러고 막 이런 거를 당할 뻔해서 제가 그때 정말 선생님들도 잘 알아두실 거 어차피 하실 거 저도 제가 학부모이자 선생님 입장에서 봤었을 때 적극적으로 대처했어요. 정말 학교에 끝날 때 찾아가서 대기하고 또 일부러 저도 또 그렇게 오해를 해서 그 힘들게 만든 그 1년 선배인 중3 여학생을 제가 생각해 봤었을 때 그 아이도 어찌 보면 가정에서의 피해자이지 않을까. 부모님들이 알면 속상해 하실 거고 그래서 제가 조용히 문자를 보냈거든요. 고민하다가 아줌마가 생각해 봤는데 계속 외부를 통해서 오해의 말이 자꾸 커져가서 서로가 불편해지고 힘드니까 차라리 직접적으로 전문 상담 교사 선생님이 계신 상담실을 찾아가든지 아니면 그게 불편하면 아줌마가 좋은 자리를 마련해 줄 테니까 단둘이 만나서 그런 오해를 풀면 어떻겠냐고 했는데 물론 답은 없었죠. 없고 회자되는 얘기로는 막 이제 자기들끼리 무슨 얘기가 있었다라고 하는데 나중에 이제 선생님이 생각지 못하게 담임 선생님이 그걸 어떻게 아시고 저를 부르셨고 저는 그 아이가 처벌받는 걸 원치 않았고 저희 아이도 주변의 친구들과 같이 등하교 하면서 좀 힘도 받았고 또 언니, 엄마, 아빠가 같이 이제 애써주는 거를 알게 되면서 힘을 좀 내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방학이 왔어요. 바로. 근데 이제 잘 지냈죠. 방학 때는 너무 신나게 잘 지냈는데 방학이 거의 끝나갈 때쯤에 아이가 그러니까 개학 전전날인 토요일 날 갑자기 우는 거예요. 엄마는 학교 가기 무서워. 다시 그 트라우마가 올라온 거죠. 자기를 불러서 신발장에서 선배들이 혼냈던 내가 하지 않은 얘기로 그래서 아니라고 했는데 그거에서 또 안 좋게 본 선배는 저 꼬박꼬박 말대꾸하네 또 이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자기 표현을 해도 그렇고 안 하면 나쁜 애가 돼버리고 그래서 이제 제가 그걸 보면서 힘들겠다. 너무 힘들고 너무 속상할 테지만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학교에 가보고 엄마가 또 도와줄게 이렇게 했는데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사흘 지났는데 엄마 그 선배 언니들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일까? 그랬는데 한 4일째 되니까 강전을 갔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기쁘지 않았어요. 되게 마음이 아프고 슬펐어요. 왜? 그 전에 제가 다른 엄마들 통해 들은 바로는 이미 학폭에 많이 걸려있는 문제의 친구들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어쨌건 간에 그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강전을 갔다가 뭐 잠깐 갔다 돌아오든 아예 가든 간에 그 친구들을 지금 선생님들과 같이 좋은 마음으로 그 친구들의 마음을 어루만져주고 알아주는 전문상담 교사를 만난다면 그 친구들의 인생은 분명히 바뀔 텐데 안 그러면 어떨까 싶은 조바심도 좀 제 안에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또 떠올려지는 이게 자꾸 이렇게 연계가 되는 것이 아까 우리 선생님 중에 한 분도 그 말씀 하셨잖아요. 내가 중학교 때 좋은 정말 나를 내 마음을 알아주고 이끌어준 좋은 선생님이 있어서 그게 진짜 저 안에서 올라와서 선생님이 대학도 졸업하고 대학원 다니시면서 이 끈이 연결돼서 꿈을 향해서 지금 오셨듯이 한 선생님이 생각이 났어요. 제가 그 2016년도에 공고가 나서 2017년, 18년에 경기도는 집단토의라는 게 면접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우리 비교과는요, 영양, 뭐 보건 이런 전문 상담은 면접만 100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 교과 과목, 다른 교과 과목은 뭐 수업 실현도 하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저희는 완전 면접만 100이니까 굉장히 중요했죠. 근데 거기다가 경기도는 말씀드린 것처럼 2년 전부터 집단토의라는 거 하니까 이제 우왕좌왕 이제 혼란이 온 거죠. 근데 너무 제가 신기하게 이 노량진에 들어오게 된 계기가 집단토의 때문에 들어왔었어요. 처음에는. 집단토의 전문가를 찾으셨던 거였던 교수님이. 근데 제가 그때 외부에서 강의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분이다라고 해서 잠깐 와서 특강을 해달라 그래서 제가 그룹 코칭을 학생들을 과마다 좀 해드렸는데 그러니까 감사하게 또 학생들이 좋은 피드백 받고 또 잘 해내셔서 만점자들도 계속 나오시고 해갖고 이게 토론인데, 아니, 토론이 아니라 토인데 찬반, 갑론을박을 한 거예요. 우리가 100분 토론 많이 봤잖아요. 우리 사회가 또 계속 많이 싸우잖아요. 그게 익숙해지다 보니까 나를 드러내야 되고, 나를 알려야 되고, 자기 주장을 잘해야 되고, 우리 선생님들도 얼마나 많이 공부 많이 하셔서 지혜롭고 똑똑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보다 내가 더 나음을 돋보여야 된다고 생각이 되신 거예요. 또 그렇게 잘못 가르치신 선생님들도 계셨대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말 그대로 협업이고 우리가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같이 가야 되고 사실 선생님들이 이 안에 오셨지만 저는 경쟁자라고 절대 얘기 안 해요. 그리고 저와 같은 과목을 가르치시는 다른 학원에 계신 선생님도 교수님도 강사분들도 저는 경쟁자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먼저 앞서가신 그분들이 계셨기에 좋은 전문상담 교사 선생님들이 양성이 됐고 저 또한 그렇게 양성할 수 있는 자리에 그분들이 길을 닦아 놓으셨기 때문에 제가 왔다고 보기 때문에 어차피 또 이쪽에 인력은 계속 필요하잖아요. 엄청 많이 충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거기에 발맞춰서 제가 조금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저도 먼저 겪어본 사람으로서 들어올 수 있게 저도 누군가의 길을 또 아마 계실 것 같아요. 저도 1, 2년 지나면 저처럼 임용 잘 통과하시고 차라리 저도 이렇게 같이 연구하면서 저와 함께 교육이나 상담 쪽에 하고 싶어라는 선생님이 계실 것 같아요. 어차피 저희가 또 대학원도 연계가 돼서 요 뒤에 책자 뒤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 도와서 각종 그 선생님들과 함께 하는 그런 연구원들도 저희가 뽑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그런 선생님들이 많이 계셨으면 좋겠고 같이 연구해서 좋은 현장 만들어 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무튼간 저는 그렇게 어쨌건 이 길을 터주신 게 너무 감사했고 지금 선생님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전혀 막 불안해가지고 내가 진짜 근데 그래 좋은 거 알겠어. 제 얘기 들으니까 좋은 거 알겠어. 그래 많이 뽑아서 그래 미래 전망도 밝아. 그리고 내가 생각한 길 잘 왔어. 근데 할 수 있을까? 진짜 할 수 있을까? 잘 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 드실 텐데요. 진짜 걱정 안 하셔도 되시고요. 진짜 연간 제가 같이 가자는 대로만 잘 따라와 주시면 되고요. 또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직강까지 어려우신 분들은 당연히 인강도 있고 또 부분 인강을 통해서 다시 한번 계속 제가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제가 생각나는 얘기가 있어요. 제가 이 얘기도 앞에 온라인 때 잠깐 드렸는데 그 뒤에 얘기를 일부러 안 드렸거든요. 저희 아까 중2짜리 딸아이 겪었던 얘기 했잖아요. 그걸로 올해 많이 성장을 했는데 더 성장한 게 또 있어요. 되게 제가 웃겨가지고 좀 한편으로 기특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짠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고맙기도 하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감정을 그 애를 통해 가지면서 또 전문 상담 교사 선생님들 외에 학교 선생님도 이런 마음이겠구나 싶은 게 어느 날 그 아이가 이제 마음이 다시 편안해져서 9월, 10월이 돌아오니까 뭘 봐요? 수행평가 보죠. 1학년 때 거의 내내 놀잖아요. 중1 올라가면. 근데 이제 2학년이 되니까 수행평가가 막 보기 시작하니까 애가 이제 할 줄도 모르고 막 이래서 제가 얘기를 했죠. 야, 먼저 전체적으로 책으로는 그냥 전체 한번 훑어보는 거고 기본 맥락을 잡아서 핵심을 잡아서 그것만 외워야 돼가 엄마 알아 막 이러면서 이렇게 엄마는 가까운 전문가도 아니고 선생님도 아니고 잔소리쟁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저도 그랬고 그러니까 그래 그래. 그래서 이제 한 학기를 보냈는데, 점수가 아주 그냥 휘황찬란하게 나오죠. 그러니까 제가 그때부터 고민이 되기 시작하더니 좋은 건 뭐냐면, 둘째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부터 저희도 시행착오를 겪다 보니까 첫째 때는 같이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제가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남편과 사업도 크게 실패를 했고, 교육 쪽 일도 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큰애는 엄마 같은 역할, 맨날 이렇게 난 잘해내야 되고 이런 것 때문에 동생을 돌보고 이래서 큰애는 내적 그 동기는 좀 약한 편이에요. 근데 외적으로 보상을 해주면 굉장히 스스로도 원래 잘하는 스타일이고 작은 애는 이쁘다 잘한다 막 칭찬하게 했더니 이렇게 스스로가 이렇게 자존감이 높아요. 근데 어느 날 시험을 또 이거 혼자 또 그래서 그러니까 이걸 몰라서 내가 수학을 잘하는 친구한테 물어봤더니 너무 신기해. 그래서 사진으로까지 찍고 막 물어보고 이랬대요. 그래서 기특하다 이랬는데 어느 날 또 다시 이래요. 엄마, 내가 역사를 한 달을 공부를 했대요. 역사를 한 달을 공부를 했대요. 그런데
근데 도저히 안 되겠길래 진도도 안 나가고 과목이 안 빠지길래 그 공부 제일 잘하는 반에서 뭐 전교 한 1, 2등 하는 친구가 있나 봐요. 근데 그 친구한테 이렇게 같이 공부하자고 불러가지고 물어봤대요. 나 이렇게 하는데 이거 왜 이렇게 이런지 모르겠다니까 갑자기 그 친구가 야, 핵심을 봐야지. 왜 그렇게 쓸데없는 걸로 다 보고 있냐 이러더래요. 그러니까 그냥, 아니 그래? 핵심이 뭔데? 어떻게 해야 되니까 학습지가 있잖아. 학습지가 딱 그러니까 얘는 이제 학습지가 거의 하얗잖아요. 거의 안 했으니까. 저도 어렸을 때 기억해. 그러니까 얘가 그래? 그러면서 근데 자기가 되게 자존심 상하고 되게 속상했대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너무 고맙더래요. 그 친구가. 그런 걸 얘기해 준 게 고마웠고 그래서 내가 너 멋지다. 그거를 네가 받아들이고 그 친구를 노여하지 않고 고마워하니까 가르쳐주는 그 친구도 성장했을 것이고 성장하고 있는 중이고 너도 그런 거야. 그랬더니 갑자기 오면서도 사실 얘기했거든. 저희 식구들하고. 딴 모습을 보는 것 같아. 막 미친 듯이 공부를 하는 거예요. 막 1시, 2시, 막 3시 막 입술 터져가면서. 그래서 제가 왜 저러지? 그랬더니 이제 시험 다 끝났어요. 어제부로요. 집에 왔어요. 근데 그러는 거예요. 엄마 깨달은 게 있다. 나 이번에 평균 10점 이상 오른 거 같고 우와 대박 막 이랬죠. 그랬더니 하는 말이 깨달은 게 있어. 근데 이 얘기가 선생님들께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오늘 저에게는 사실은 와닿아서 뭔데? 그랬더니 엄마 정말 나는 열심히만 하면 되는 줄 알았어. 그래서 그치 열심히는 해야 되는 거니까 아니 근데 죽도록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걸 알았다는 거. 죽도록? 아니 중2짜리인가 죽도록 이러니까 죽도록 그러니까 근데 그게 다가 아니더라. 그래서 또 뭐야 그랬더니 제대로 파악해서 죽도록 딱 이러는데 갑자기 제 안에 임용 설명 다 끝났어. 이게 끝이야. 막 전율이 오면서 와 엄마도 늦게 깨달아서 늦가기 공부를 계속 해왔고 또 사정과 환경과 형편이 안 돼서 정말 공부에 대한 욕구를 갖고 있다가 결국은 또 이렇게 꿈을 이룰 수 있게 왔는데 너 대단하다. 그걸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이제 남편한테 얘기를 했죠. 그때 저희 남편이 입만 살아가지고 딱 이러니까 제가 아니지 여보 입만 살아가지고 그러지 말고 입도 살아가지고 지금 그렇다. 근데 자기도 재발견이라는 거야. 이렇게 애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지 몰랐다 그러면서 근데 너무 이걸 보면서요 저는 다 이 아이들을 겪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누구보다도 이 선생님들이 또 아마 이제 결혼을 하신 선생님도 계시고 또 준비하고 계신 선생님도 계시고 그럴 거란 말이에요. 그런 거를 같이 이제 호흡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준비를 해가면 좋을지 또 시간 관리를 하면 좋을지 제가 조금은 좀 더 같이 이해하면서 공감하면서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 또 얘기를 드려보게 됩니다. 자, 우리 여기 한번 책으로 또 좀 들어가 보실게요. 여기 지금 받으신 거 있죠? 전문상담 이거 다시 한번 볼게요. 일부러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걸로 딱 들어왔는데 자 우리 페이지 넘어가세요. 이번 임용시험에 대하여 있죠? 아예 제가 모르신다 생각하고 들어갈게요. 그래서 8페이지 보실게요. 8페이지 선생님들. 8페이지 보시면은요. 여기 임용시험 여기 나오죠? 공립 중등학교 교사 임용 후보자 선정 경쟁 시험이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여기 출제 방향을 한번 보세요.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2015년 개정안을 그냥 이 정도로 압축한 거라 보시면 되는데요. 합리적인 방법과 절차를 통해서 수준 높은 양질의 문항을 출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합리적인 사고를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그리고 교사로서의 전문적인 능력을 측정하는 평가고 공정하고 객관적이면서 신뢰성이 있는 중등교사 임용 전형 자료를 제공한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저도 이제 끝나고 나면 이제 각종 그 카페나 여러 가지 SNS에 올라온 글들 또 우리 마치신 선생님들 잠깐 얘기를 들어봤는데 당연히 100%는 없는 것 같아요. 문제가 없는 문제는 사실 없더라고요. 그 문항 안에 문제가 없을 수는 없는데 그래도 공정한 편이었다고 하고 항상 올해는 되게 딱 갈린 게요. 아예 좀 문제가 그렇게 전혀 생각지 못한 아주 어렵게 나온 우리가 다루지 않았던 분야에서 나온 게 있었고요. 아주 고난이도였죠. 우리 그 불수능의 그 문제처럼. 근데 또 의외로요. 아주 간단한 개념을 묻는 문제가 또 나왔어요. 그래서 예측할 수가 없어요. 여기 한번 보실게요.
또 밑으로 보시면은요, 5번 한번 보실까요? 5번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차 시험 여기 나와 있죠? 1교시 교육학 보시고 20점이에요. 배점이 우리 100점으로 따지면. 그리고 나머지 전공 A, B로 나눠서 80점이에요. 예. 그래서 이렇게 총 100점으로 이루어지고요. 여기 보시면은 밑에 우리 당구장 표시 있는 것처럼 이렇게 논술형이 빠지고 이렇게 바뀐 이유에 대해서 설명한 게 단순 기억력 평가 경향의 기입형 문항을 축소하겠다. 그래서 교육학 과목의 논술 능력 평가와 중복되는 논술형 문항을 삭제하겠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이미 1차 때 그 사람의 그 논술형 그 사고와 그 능력을 이미 평가를 했는데 굳이 왜 전공 과목에 살 필요가 있느냐라고 계속 문제가 제기가 됐었거든요. 그게 결국 이제 이루어진 거죠. 2020년도부터는. 그래서 여기 전공 A의 기입형 8문항이 6문항으로 축소되고 또 A, B의 서술형 총 13의 문항이 17문항으로 됐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결국은 아까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이 많이 뺏기고 어려울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문해력이 안 되면은요 힘드세요. 그래서 우리가 왜 어렸을 때부터 왜 책 많이 읽은 애들이 확실히 다르다고 그런 얘기를 한 게 저도 이번에 수능 본 그 친구들을 보니까 되게 다양한데 제 친구 조카가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정말 책을 엄청 달고 살았던 그런 친구였는데 거의 다 만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어렵다는 것도 한 3, 4점인가 빠지고 그래서 오히려 1등급에다가 수시를 넣는데 안 됐어요, 되려. 스카이에 안 됐는데 오히려 정시로는 그 친구는 좋은 서울대 갈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우리가 기본적인 사고 유출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려면 빨리 문장을 해독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야 되거든요. 그걸 제가 도와드릴 거예요. 매일매일 그러니까 저랑 그 과목을 진행하는 날이면 그날 다 웬만하면 그날 복습까지 하시고 집에 가서 돌아봐서 다시 한번 재생을 할 수 있고 또 다음 주에 돌아올 때 다시 한번 또 복습하고 형성평가하고 그러니까 시험이다라는 생각이 아니라 어차피 내가 현장 가서 쓸 거다라는 걸로요. 마인드맵 구조화해서요. 선생님들 안에 싹 집어넣을 수 있게 제가 도와드릴 거예요. 예. 2차 시험 보실게요. 2차 시험 보시면은요. 시험 과목 여기 나온 것처럼 저희는 그냥 심층 면접만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게 시도 교육청마다 좀 다르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 뭐 대구 같은 경우는 인문학적 소양을 뭐 많이 봐서 그런 관련된 뭐 문제라던가 이런 게 나온다 이런 것들은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은 이제 내가 어느 지역을 갈지 그게 정해진다면 작년, 재작년 다 어떻게 나왔는지 한 3, 4년, 5년 전 것까지 한번 면접 문제도 한번 보시고 그러셔야 되는 부분이세요. 자, 출제 범위 여기 보시면요. 조금 디테일하게 나와 있죠. 그래서 1교시 교육학 이렇게 보고 A, B 이렇게 나와 있다는 거 참고적으로 그냥 보시고요. 여기 2차 시험 또 나왔죠. 출제 범위에서. 교직적성 심층 면접 저희가 요것만 하는데 플러스 경기도는 뭐가 있다? 집단 토의가 있다. 그런데 이게 왜 제가 얘기하냐면 지금 회자되고 있는 얘기는 서울을 비롯해서 단위 도시 예를 들어 뭐 대전이라던가 뭐 부산 뭐 이런 쪽 세종 아직 정확하게 나오진 않았지만요. 집단 토의 들어가자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정말 신기한 게요. 42분이라는 시간 동안 6명의 집단 토의를 하는 선생님들 안에서 모든 기본적인 성품과 인격과 말투와 다 나와요. 그리고 창의성 정말 창의성 중요하게 보는데 창의성 그건 뭐냐면 그걸 갖다 내가 실제 어떻게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가 하는 능력 같은 거 그 다음에 얼마나 배려하는가 서로 부딪혔을 때 양보하고 그 다음에 이 문제를 잘 도출해내서 마지막으로 잘 정리하는 거 이런 것까지 쉽지 않거든요. 지금 열심히 준비하고 계시는데 근데 제가 이 얘기도 몇 번 드리는데 달리 선생님은 선생님이신 것 같아요. 되게 빨리빨리 이 부분은 좀만 수정하시고 보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라고 한두 번만 언지를 드렸는데도 확확 바뀌시는 모습을 보면서요. 아 이래서 이런 교육 쪽 선생님들은 다르긴 다르구나라는 걸 느껴요. 제가. 자 뒤로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거 이렇게 보시면은요. 뭐 채점 방법도 이렇게 쭉 나와 있고요. 이것도 한번 집에 가서 이렇게
보시고요. 이런 거는 이제 가벼운 부분들이니까. 자, 시험은요. 여기 나와 있죠. 11페이지에 시험 일정이 2016년, 19년도 올해 기준으로 보시면은요. 자, 11월 마지막 주였어요. 예, 그죠? 얼마 안 됐죠? 11월 마지막 주고요. 그 다음에 2차 시험이 1월 달에 둘째 주 정도, 둘째 주, 셋째 주 정도에 보죠. 네.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발표가 이제 올해는 1월 2일 날 나요. 그러고 나서 이때 실질적으로 교직 적성 심층 면접이 1월 23일 날 보니까 시간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발표 나고서 뭔가를 2차 준비하신다는 게 어려움이 있으셔서 제가 이 얘기도 누누이 드렸는데 발표 나고 나서 2차 준비하러 오셨는데 시간도 촉박할 뿐더러 막 여러 가지가 갑자기 한꺼번에 들어가니까 혼란도 오시기도 했고 또 작년에 이제 그 도와드렸던 분들 중에 뭐가 있었냐면 1차를 굉장히 잘 보신 거예요. 굉장히 정말 지혜롭고 지식이 많으시고 배려도 잘하시고 너무 될 것만 같은 선생님이셨는데 올해 2차 준비를 또 오셨더라고요. 몇 분이. 그래서 이상하다 그랬는데 아마 이제 이 안에서 이제 개별로 면접 보는 거에서도 점수가 그랬고 집단 토의는 되게 좋은 점수 받으셨다고는 들었는데 그래도 본인이 부족한 게 많았다고 자아성찰을 되게 하시더라고요. 저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꼭 현장에 가실 만한 선생님인데 그래서 올해는 더 열심히 도와드리려고 제가 계속 누누이 말씀드리는 부분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뭐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1차요. 1차 마치고 2차 준비한다 그러면 시간이 이제 촉박하세요. 지금은 개별 면접도 힘든 데다가 개별 면접 플러스 만약에 이제 그렇게 공통으로 같이 보는 그런 집단 토의가 들어간다거나 특히 이제 이미 경기도는 정해져 있으니까 경기도 지금 계획하시는 분들은 이거 아셔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지금 또 나오고 있는 얘기가 뭐냐면은요. 요 뒤쪽에 한번 보실게요. 몇 페이지냐면요. 자, 82페이지 한번 볼게요. 2차가요. 우리가 지금 면접밖에 없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도자료를 제가 넣어드린 이유가요. 상담 실무 뭐라고 돼 있어요? 상담 실무, 실기평가, 임용고사, 도입 예정. 예, 보도자료예요. 이게 뭐냐면요. 지금 청소년 폭력 예방하고 사후 대응을 강화하는 학교 안팎 청소년 폭력 예방 보완 대책 마련 이래가지고 여기 안들을 쫙 올린 거거든요. 이게 8월 달에 보도가 됐어요. 아시죠? 올해 유독 얼마 전에도 또 있었잖아요. 대성고등학교 친구들도 있었고 그 사고 거기다 자살, 자해 뭐 여러 가지로 지금 아이들의 그 애도 작업도 되게 중요하고 남아있는 친구들의 그 트라우마며 가족들이며 그 문제들을 해결하는 게 되게 심각하다 보니까 이번에도 뭐 오늘 아침에 뉴스 보니까 교육 뉴스 보니까 그 전문 상담 투입하는 거에 대해서 또 나왔더라고요. 근데 어쨌건 간에 이 보도자료 요 뒷면에 보시면요. 86페이지 보실게요. 86페이지에요. 중간 하단에 위기 학생에 대한 진단, 상담, 치유를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가칭이에요. 학생 상담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는 한편 위클래스, 위센터와 설치율을 제고하고 전문 상담 교사, 선생님들이시죠? 우리 얘기죠? 임용 시험에 뭐가 들어간다? 좀 아까 얘기 드렸던 상담 실무, 실기 평가를 2020학년도부터 임용고사에서부터 도입한다라고 했어요. 확정이죠. 그런데 아직 공고문은 안 나왔어요. 그래서 왜 그럴까 했더니 지금 공청회를 다녀오신 분이 얘기를 얼마 전에 들었는데 이게 이제 변별력의 문제도 있고요. 만약에 이게 우리가 그럼 수업 실현처럼 되는 거잖아요. 직접 상담하는 걸 보여준다던가 아니면 사례 구조화를 한다던가 적어도 뭐 어떻게 저 사람을 상담하기 위해서 상담 일지 작성하는 거라던가 이런 걸 들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그걸 누가 평가할 것이며 기존의 선생님들로 평가할 수는 없잖아요. 선생님들께서 뭐 교장 선생님이나 장학사나 기존의 평가위원분들이 하실 수 있는 이쪽 전문 상담 부분은 또 달라서 그러면 또 전문 상담 쪽에 인력을 투입하자니 이게 또 만만치 않은 일이고 또 변별력에 관한 문제도 있기 때문에 아직 확정은 안 되고 계속 얘기는 나오고 있는 상태예요. 근데 만약에 확정돼서 된다면 또 바로 금방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과목이 선생님도 과목 몇 과목인 거 알고 계시나요? 7과목이었어 원래. 근데 14과목으로 늘어났어요. 네. 그래서 당황하셨죠. 작년, 올해. 예, 갑자기. 근데 괜찮아요. 여기 앞에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한번 과목 한번 보실게요. 제가 자연스럽게 넘어가서 이번에는 그러면 과목 전혀 모르시니까 자 과목이요. 요 바로 앞에
보시면은 14과목이 있는데요. 자, 몇 페이지 볼까? 72페이지 볼게요. 72페이지에 평가 영역 및 평가 내용 요소라고 있거든요. 요게 쭉 과목들이 있어요. 심리학 개론, 아동 심리학, 청소년 심리, 예, 학습 심리학, 성격 심리학, 이상 심리학, 심리 검사, 상담 이론과 실제, 집단 상담, 네, 그 다음에 가족 상담, 특수화 상담, 심리 치료 또는 임상 심리학이라고 하거든요. 예, 상담 실습, 진로 상담, 진로 지도 이거 다 통합해서 직업 정보, 직업 교육론 해서 14과목이에요. 그런데 괜찮은 게요. 실제적으로 7과목에 거의 대부분 중복이 돼요. 원래 했었던 주로 나왔던 거 제가 앞에 기출 경향 분석했다 그랬잖아요. 좀 이따 또 보실 건데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게 조금 더 세분화돼서 공부하시게 되는 과목은 한 4과목 정도 되세요. 뭐 심리학 개론이라던가 가장 염려가 되고 걱정되는 건 이상 심리학이에요. 예, 우리가 왜 특별한 질병에 대해서 좀 더 알아야 되고 이런 임상적인 부분들 때문에 좀 힘드신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또 심리치료. 예, 저도 지금 심리치료 쪽인데 심리치료 또는 임상심리학 이쪽에 조금 더 깊게 들어가려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그런 문제가 단순히 그냥 겉핥기식만 알아서는 될 게 아니라는 것 때문에 예, 이렇습니다. 근데 기존 거는요, 다 원래 했었던 거에 대한 또 심화 내용이기 때문에요, 과목 수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제가 오늘 그 받으신 그 기출문제 있잖아요. 이게 작년 거까지 실은 문제예요. 예. 근데 이제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저는 이거 가지고 이제 강의를 하면서 분철을 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들도 편하게 아예 딱 나눠서 무거우니까 제가 강의를 하다 보니까요, 이게 수정을 보고 또 보고 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좀 사실 조금 급하게 나온 면이 있었어요. 제가 다른 걸 준비하면서 같이 하다 보니까. 그래서 중간에 약간 오탈자가 있는데 이거는 제가 다시 정리를 해가지고 어차피 보완 자료, 마인드맵 이런 거랑 해서 제대로 제가 딱 만들 수 있게 서브노트처럼 할 수 있게 제가 해드릴 거거든요. 근데 이 한 권이면 정말 가장 기본 틀을 잡으실 수가 있어요. 너무 귀한 기출이, 저희 어떤 교수님도 꼭 하는 얘기가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고 하면은 기출이에요, 기출. 이 방대한 양을 어떻게 공부를 할 것인가. 그것도 1년 안에, 2년 안에 돼요. 기출에서요, 원래 그 법칙이란 게 있어요. 원래는요, 7대3의 법칙을 얘기를 하는데 국가고시 이런 모든 시험은요, 70%가 기출에서 나와요. 기존 나왔던 이론을 벗어나지 않는다. 그런데 그게 조금 틀이 깨져서 사실은 한 5, 60%인데요. 5, 60%만 잡고 가도 선생님들은 돼요. 왜냐하면 교육학에서 20점에서 보통 한 15점 정도 맞으시거든요. 이제 평균을 그 정도로 봐요. 그 상태에서 80점에서 선생님들이 나머지 점수를 채우시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 충분히 가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기출 분석만 딱 되면요, 정말 탄탄하게 가실 수 있어요. 네, 그래서 그거를 제가 다시 한번 알려드리고요. 자, 그래서 넘어가서 조금 더 보실게요. 조금 자세하게 보시면요. 우리 시험 일정까지 아까 말씀드렸죠. 이제 치르시게 되면 11월 마지막 주에 본다는 거랑 2차 시험. 자, 그럼 여기 볼게요. 다음 페이지에 12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모집 현황 및 경쟁률 있죠. 예. 보세요. 2019년도에는요. 평균이 경쟁률이 3.54대 1이었어요. 이 중에서도 이제 결시생도 좀 생기고요. 사실 서울이나 이런, 제가 왜 대도시가 좀 세다 그랬잖아요. 많이 몰리고.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가 5대 1이 넘죠. 세종 4.25대 1, 대전 4.27대 1 이렇게 좀, 울산, 부산 이렇게 높고요. 경기가 2.93대 1이었어요. 근데 결시생들 빠지고 하면 2점 중반대 정도 전후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자, 밑에 보실게요. 2018년도하고 2017년도를 실었는데요. 2018년도에는요, 평균이 쭉 내려가서 보시면 몇 점이에요? 49.10이에요. 1차만. 예. 굉장히, 생각보다 안 높죠. 왜 그럴까요? 어려웠거든요. 난이도가 높으면 점수가 잘 안 나오잖아요. 예. 그래서 1차 합격선만 봐도 서울은 몇이에요? 53.34, 경기는 54점, 세종이 58점. 쭉 보시면은 대전 56점, 울산 56점, 부산 53점 이러죠. 광주 55점 이렇게 됐는데, 그래서 총 최종 합격선 볼게요. 그 2차까지 점수 합쳤을 때 147.20이었어요. 평균. 그런데 옆에 페이지 보세요. 2017학년도 13페이지 보시면
네. 어때요? 서울이 64점, 예. 경기가 62점, 부산이 60점, 평균이 58.46이죠. 거의 10점 가까이 차이 나죠? 이때는 왜 그랬을까요? 거꾸로 좀 쉬웠다는 거죠. 난이도가 좀 낮았기 때문에 이랬죠. 근데 최종 합격선 보니까 153.49. 그러니까 이 변별력을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도 알 수가 없다. 왜냐하면 아예 쉽거나 아예 어려운 게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이게 문제가 나와봐야지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 종합적으로 어떻게 됐는지 결과가 나와봐야지 아는 부분이세요. 자, 쭉 넘어가시고요. 가운데는 이제 교육학, 그래서 어떻게 공부하면 좋은지 이 책 한 권에 이게 가이드다 보니까 너무 좋은 매뉴얼이죠. 네, 쭉 넘어가서요. 이제 전문 상담 쪽으로 넘어올게요. 자, 이거는 가서 꼭 한 번씩들 보시고요. 자, 몇 페이지일까요? 자, 54페이지 볼게요. 전문 상담 학습 전략 들어갈게요. 자, 그러면 전문 상담 정말 그럼 어떻게 준비를 해야 돼? 예. 근데 제가 여기 들어가는 인사에 제가 썼습니다. 안녕하세요. 임용닷컴에서 전문 상담 전공 강의를 진행하는 김희선입니다. 이러면서 제가 이제 안내 인사를 드렸는데요. 항상 이맘때만 되면 정말 많은 생각이 들죠. 저도. 그런데 제가 여기 딱 드린 게 이게 저는 포인트예요. 제가 선생님들께 드리는 포인트가 저는 늘 강의에 앞서서 저를 비롯한 수강생분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항상 이 세 가지 이것만 알고 가시면 무슨 토의를 하던 면접을 보던 상담을 하던 why, what, how 왜? 제가 선생님들 처음 들어오셨을 때 여쭤봤죠. 선생님 전문 상담 교사 왜 하시려고 하세요? 아마 이제 새롭게 강의 시작하면 다시 한번 제가 여쭤보고 마음을 나눌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전문 상담 그럼 무엇을 하는 것 같으세요? 대충은 아실 거예요. 그죠? 애들하고 상담하고 어떤 거 행정도 좀 하고 이렇게 아실 텐데 그 부분도 제가 요 뒤에 실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자, 그 다음에 how.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어떻게 해야 이 전문 상담 교사를 잘 준비하고 어떻게 해야 현장 가서 잘할 수 있지? 이거를 제가 이제 알려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함께 고민하는 질문을 이렇게 드리는데 요게 제가 전문 상담 임용 굵은 글씨 있죠. 가장 많이 궁금해 하시는 점. 이게 포인트더라고요. 우리 소수 선생님들이 특히 또 이거 물어보는 게 이거에 대한 답을 드리는 게 가장 필요하다고 잘 안 알려준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대부분 다 한두 번 이상 공부하신 분들도 많고 많이 들으시고 하는데 지금 우리 선생님 몇 분처럼 전혀 진짜 문외한 다른 분야에 또 계셨다 오신 분들은 정보를 아실 수가 없잖아요. 자, 여기 보세요. 뭐 간단하게 같이 보시면 최대한 빨리 취득하고 싶은데요. 구체적인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당연하시죠. 마음 잡수셨을 때 빨리 되시고 싶은데 예. 근데 그러다 보니까 엉뚱한 정보를 받아들이시죠. 예, 저도 그런 시행착오를 겪었으니까요. 그러다 보면은 몇 번 지치게 되는 거죠. 시행착오를 겪다 보면. 그러니까 조금 더디게 느껴지시더라도 오늘 선생님들이 이 자리에 오시고 또 인강을 들으시는 자체가 인터넷 설명 보시는 자체가 충분히 좀 알아보고 결정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먼저 좀 전체 흐름이 파악돼야지 또 세부 계획을 세울 수가 있으니까 예, 좀 이렇게 좀 살펴보시는 거 너무 잘하신 것 같으세요. 그래야 또 이제 말씀드리지만 아까도 제가 다른 저희 전문 상담 쪽도 마찬가지로 다른 교수님들 계시지만 들어보셔야 어떤 분이 그래도 나와 좀 소통이 좀 되고 나와 좀 언어적 표현도 좀 잘 맞고 내가 지치지 않고 갈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는지 그 색깔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들어보시면 또 아실 거예요. 그것 때문에 또 힘드셔서 연간이나 뭐 아니면은 일부 강의를 신청해서 끊었는데 막 이렇게 힘들어 하시는 선생님들도 나오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다양한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고요. 자, 두 번째 보시면은요. 네, 막상 준비하려니까 사정이 여의치 않아. 이게 꼭 그래. 우리가 그 어떤 계획을 세우면 꼭 문제가 생겨. 갑자기 애가 아픈데던가 우리 주부님들 같은 경우에는 뭐 남편이 뭐 좋은 일로 뭐 승진을 해서 아니면 뭐 어디 지방에 좋은 곳에 파견을 나가게 돼서 따라가게 됐다던가 뭐 여러 가지 사정이 생겨요. 우리 그 여자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 주부 선생님들도 마찬가지고 또 아니면 직장 다니시는 선생님들은 또 갑자기 학교 행정 업무가 많아져가지고 막 스트레스 받으시고 다양하게 있어요. 우리 남자 선생님들도 뭐 막상 군대를 다녀왔는데 생각지 못하게 그
부모님이 갑자기 편찮아지셔서 생계를 책임져야 되는 공부하다 중간에 뭐 이런 다양한 일들이 생기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막 그런 과정들도 많이 보는데 그 부분은 제가 하면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어쨌건 간에 저는 그걸 봐요. 여의치 않는 사정 가운데 공부에 대한 이 간절함이 있다는 그 하나만으로도 이미 그 선생님 반 이상 오신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그것만으로도 저는 대단하시다고 생각하고 열정 있으시니까 잘 되실 수밖에 없다고 저는 당연히 믿고요. 그다음에 먼저 본인과 비슷한 환경 가운데 계시는 분들의 좀 합격 수기도 좀 보시고 아니면은 저같이 이렇게 또 그런 사례를 또 설명을 드릴 수 있는 분들과 얘기를 나누셔서 또 이렇게 보시고 오리엔테이션 지금 이렇게 강의도 오시고 이렇게 다양한 걸 하다 보면 동기부여를 받으시고 분명히 방법이 있어요. 예, 저도 그랬고요. 저도 제가 놀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막 쓰리잡 포잡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아이들도 부모님한테 맡겨놓고 얼굴 한 달에 한두 번밖에 못 보고 그런 상황에서 나는 언제 다시 이거를 공부를 하고 이거를 가지라고 했는데 끈을 놓치지 않고 계속 책을 보고 공부를 하고 그랬더니 어느 날 남편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본인이 이제 여러 가지 뭐 조건이나 뭐 만약에 대출을 해야 되면 대출도 알아보고 해줄 테니까 당신 공부 다시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이제 감사하게도 좋은 피드백을 받아서 강의에 제안을 받았는데 제가 어떤 석박사 이상의 과정을 또 우리나라는 아무래도 그런 것도 또 중요하게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제가 기회를 좀 몇 번 놓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도 감사하게 이제 그런 과정을 많이 봐주시고 이런 또 좋은 학원 또 좋은 교수님들을 만나서 예, 공부를 제가 다시 또 계속 했던 것들 또 경험들이 또 선생님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게 다시 생각해도 예, 흐뭇하네요. 예, 아무튼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쨌건 간에 선생님들 그런 거 있으면요 저한테 다 의논해 주시고 말씀해 주세요. 제가 충분히 최선 다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 같이 갈 수 있는 방법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리고 자 시험 수준이 궁금하다고 예년 대비 어떨까요? 말씀드렸죠. 알 수 없어요. 나와봐야지 아는데 예 아까 그 교육학 우리 왜 그 논술이 이제 없어지다 보니까 교육학 하나만으로 다 알 수가 없다라고 해가지고요. 저희 그 교육학 관련 문제도 들어왔어요. 올해도요. 교육 심리학 쪽에서 문제가 나왔어요. 선생님들이 생각지 못한 부분이죠. 이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예, 겪어봐야 한다. 예, 결과가 나와봐야 한다. 그 다음에 또 비교적 경쟁률이나 점수가 낮은 지역은 어딜까요? 이거 궁금하시죠? 당연히. 그래서 선생님이 일부 선생님들은 작년에는 경기도 쓰셨는데 뭐 올해는 딴 데 좀 더 낮은 다른 지역 쓰시고 이런 것도 있는데요. 딱 정해진 건 없지만요. 그리고 올해 제가 알기로는 어떤 과목은 생각지 못한 어디 부산인가? 어느 지역이 제일 높게 나왔대. 항상 서울이 높았는데 그런 거 보니까요. 예, 알 수는 없지만 전반적으로는 어쨌건 좀 대도시 지역이 높죠. 예, 광역시라던가 저희 대도시 지역이 좀 높은 편이죠. 그 다음에 우리 선생님이 아까 물어보신 거랑 비슷하네요. 타전공자인데 전문상담 교사 될 수 있나요? 그 선생님이 대학원 가신 거잖아요. 예, 여기 나옵니다. 먼저 이제 뭐 심리상담 학사를 취득하셔서 학점은행제라던가 뭐 이런 제도를 이용하셔서 심리상담 그 학사를 취득하신 다음에 전문상담 교원 자격증 취득이 가능한 예, 교육상담대학원에 예, 진학을 하셔서 자격증 받으시고 예, 그렇게 임용 치르시면 되는 방법이 있죠. 근데 진짜 몰라서 못하신 분들 계시고요. 심지어는 우리 같은 교수님이신데도 이걸 모르셔서 전문상담 교사 어떻게 준비해? 라고 저한테 물어봐 주셔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내가 분야가 다르면 우리는 깊고 이렇게 아주 이렇게 쭉 가서 정말 굉장한 전문가이긴 하지만 사실 또 옆을 못 볼 수도 있잖아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제가 도움 드릴 수 있어서 그래서 이거 설명드렸거든요. 자, 그 다음에 전공 강의 선택하는데 기준이 따로 있나요?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얘기네요. 처음에 드렸던 무엇보다 이제 강의 어떤 스타일이라던가 또 선생님들의 생각도 잘 맞는지 또 부담이 되지 않아야 되는 선에서 선택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요. 각 분야 영역을 좀 심층 분석해서 열심히 준비하시는 강사님들이에요. 대부분이요. 대부분이 아니라 전 전부라고 봐요.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요. 전 정말 놀랐어요. 그 교수님들을 그렇게 가까이에서 이번에 얘기를 나누면서 보다 보니까 막 우스갯소리로 아까 왜 우리 상조 딸 있잖아요. 저 장기 연습생상처럼 육아 포기상을 드리려고 했던 교수님 계셨대요. 그 정도로 학생들과 호흡하고 학생들과 하다 보니까 예, 아이와 또 가족들한테 그렇게
아픈 그런 마음 가지셨던 걸 보면서 아, 정말 백은 없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또 뭐 한 교수님은 그동안 끊었던 술, 담배를 다시 학생들을 도와주다 보니까 지도하다 보니까 막 혼낼 순 없고 막 그렇다고 막 할 수는 없고 하니까 잠깐만 그러고 이제 전자담배를 막 피신 걸 이렇게 보여주시는데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근데도 한편으로는 와, 이 노량진 학원가에 이런 교수님들과 제가 또 함께 할 수 있는 게 지금 갑자기 또 다시 전율이 오르는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 되게 웃긴 얘기 해드릴게요. 또 제가 잘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요. 잘 오셨습니다. 이 얘기를 잘해요. 근데 제가요, 웃기게 신입이었을 때도 잘 오셨습니다를 했고요. 팀장이었을 때도 잘 오셨습니다를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느 날 이제 어떤 회사에 취업을 돼서 갔는데, 제가 그 어떤 남자 동료분이 오셨길래, 잘 오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왔으니까 그냥 잘 오셨습니다 한 건데, 나중에 그분이 오후 시간 되니까 점심 먹고 나서, 뭐냐고, 자기는 내가, 더 한참 위 선배거나 팀장인 줄 알았대요. 근데, 같은 입사 동기인 거죠. 그래서 제가, 그랬냐고 했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잘 오셨습니다를 저는 하게 되더라고요. 아무튼간,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분위기라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서로가 잘 되기를 바라고 격려하고 그만큼 열심히 하는 그 교수님들과 함께 호흡한다는 게 되게 감사하더라고요. 자, 이제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들어오시면 저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고 또 그러신 분들이 오시리라도 생각되고 또 내가 좀 부족하다 싶으셔도 전혀 또 안 그러시더라고요. 그걸 재발견하시는 선생님들 참 많이 봅니다. 자, 그 다음에 스터디를 또 많이 강조하는 걸 봅니다. 이거 궁금하실 것 같아. 스터디 꼭 해야 되는지, 정말 나는 상황이 안 되는데 멀리 살기도 하고, 뭐 제가 자꾸 이제 아무래도 주부님들 입장을 좀 많이 보다 보니까 그 시간에 아이를 데리러 가야 되고, 뭘 또 내가 또 일도 하고 하는데 어떡할까라고 하시는데요. 네, 하면 좋죠. 진짜 사실은 하면 좋은데요. 꼭 필수는 아니에요. 상황이 안 되면 어쩔 수 없지만요. 본인의 어떤 마인드 컨트롤 그 유지를 하기 위해서 최소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찾아보는 거예요. 같이. 그래서 하다못해 뭐 SNS 밴드나 카톡을 통해서든 아니면 일주일에 한 번 전화를 통해서든 아니면 한 달에 한 번, 저는 그 생각 가져요. 한 달에 한 번 내지 두 번 선생님들 같이 모아서 그렇게 진솔한 얘기도 나누고 고민도 나누지만 또 실제 사례가 필요하신 부분이잖아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제 주변에 저도 계속 공부하고 있는 입장이라 주변에 이렇게 강연을 많이 다니시고 또 학교 폭력 관련해서 인권 관련해서 또 직접 센터를 운영하시고 전문 상담 교사하신 분들도 계시니까 그분들 초청해서 최대한 1년에 3-4번 이상은 선생님들께 직접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작은 세미나도 제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느껴봐야 되잖아요. 그죠? 글로만 봐서 될 게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그걸 저는 외부에서 진행을 해왔고 그걸 이 학원과 이게 또 잘 된다면 또 저 개인적으로라도 선생님들께 작은 그런 힘이 될 수 있는 어쨌건 1, 2차 같이 가도록 그렇게 제가 현장 실력을 같이 갖출 수 있도록 그게 제 역할이지 않을까 또 하나의 해드릴 수 있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얘기 드린 것처럼요. 여기 나왔죠? 밑에 보시면 이게 자기가 슬럼프에 빠지거나 힘든 시간에 이게 어려우니까 여기 뭐 밴드나 카톡, 스터디메이트 같은 어플을 통해서 온라인으로 하는 방법도 있고 여기 말씀드린 것처럼 월 1, 2회만 모여도 우리가 독서 토론 같은 거 하듯이 좋은 책 갖고 쉐어도 하고 그러면서 격려하고 위로를 이렇게 나누는 그 시간 정도는 되잖아요. 단 한두 시간이라도 그거는 제가 적극적으로 힘드시다고 하면 제가 같이 도와드리고자 해요. 자, 다음 보실게요. 전문 상담 강의를 듣는다면 직강과 인강 중 어느 편이 더 좋을까요? 이것도 고민하실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사실 제가 저 인강 들으신 선생님들 다 통화를 해봤거든요. 이제 얼마 안 됐으니까. 근데 너무 저도 좀 사실 두렵고 떨리고 왜냐면 제가 봐도 어색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제가 외부 강의에 막 활동하고 움직이던 사람이 여기서 이렇게 하면서 이러려니까 이거 막 이렇게 흔들리고 말도 제가 되게 사실은 여기 들어오고 나서 거의 밤을 많이 새요. 거의 계속 새요. 그래서 제가 별명이 하나 얻은 게 중앙선 타는 여자 하고 저희 가족들이 되게 걱정하는 게 이게 눈 뜨고 잔다는 거 아실까요? 아시죠? 눈 뜨고 자는 걸 느낀 게 엊그제도 제가 이렇게 딱 가는데 뒤에서 이렇게 헤드라이트가 확 하는데 화물 트럭이 제가 이렇게 모르고 끼어든 게 저는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다 걱정하는 거니까 오죽하면 학원 측에서도 너무 무리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러는데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많은 교수님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아무튼 근데 제가 그걸 하면서 느낀 게 어머 막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내가
부끄럽지만 주변에 피드백을 봐달라고 제가 막 봐달라고 그랬어요. 제 친구, 남편, 전문가 분들 여러분들에게 제가 뭐가 부족하고 어떻게 하면 좀 더 효율적으로 우리 인강도, 직강도 다 제대로 보시면서 제가 좀 이렇게 많이 움직이는 성향이었다 보니까 좀 산만하게 볼 수 있는 부분들. 진짜 저번 거 보니까요, 좀 부끄럽긴 해요. 막 이렇게 여기 막 PPT 띄우면 여기로 가서 제가 막 설명하잖아요. 그럼 거기에 막 얼굴에 막 글자가 있고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내용은 좋은데 집중력이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제가 생각을 못했던 거죠. 이건 왜냐하면 인강은 쭉 가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인강과 직강을 다 제가 최대한으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고민을 좀 계속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좋은 안도 좀 얻었고 해서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계속 보완하면서 선생님들께 의견도 여쭤보면서 어차피 선생님들도 전문상담 교사 가시잖아요. 상담을 하지 않는 거 아시죠? 강의도 하세요. 선생님들 대상으로 아까 그런 학교 폭력이라던가 어떻게 우리가 후원하고 도와줘야 되는지도 강의도 하시고 수업 실현처럼 그렇게 직접 전체를 놓고 강의도 하셔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일이 있는데 선생님들은 제가 항상 그래요. 저를 보실 때 물론 마음에 안 드시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어떤 뭐 나랑 전혀 다른 성향이라서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고 그냥 싫은 사람도 항상 있어요. 제가 강의할 때 또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꼭 있습니다. 이 세상에 나를 무조건 싫어하는 사람이 있대요. 10명 중에. 몇 명일 것 같아요? 네? 1명? 선생님은? 2명? 선생님 거의 정확해요. 선생님들. 예. 나를 무조건 싫어하게 태어난 사람 진짜 1명이래요. 1명인데 그 1명 때문에요. 그 9명을 내가 신경 쓰고 사는 거예요. 나를 아주 싫어하게 해서 그 빨간 모자라고 해요. 교관이라고 해요. 그래서 제가 다른 강의할 때도 막 물어봐요. 선생님 어떤 사람하고 일하는 게 힘드세요? 선생님 어떤 사람하고 지내는 게 힘드세요? 라고 물어보면 거짓말하는 사람, 약속 안 지키는 사람, 신뢰가 없는 사람, 뭐 자기 일에 맡은 바에 최선 다하지 않는 사람, 자꾸 약속을 깨는 사람 다양하게 나와요. 근데 너무 신기한 건 그 얘기 드리죠. 현장에 가면 꼭 그런 사람을 만나. 상사든 아랫사람이든 아마 생각나실걸요? 예. 그리고 공부를 할 때도 내 친구는 그런 친구를 만나고 선생님들 이제 상담교사 나가시면 또 그런 아이를 만나고 그래서 막 전이 역전이를 막 불러일으키고 막 이래요.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한 충분한 훈련이 이 안에 같이 가실 거예요. 그래서 저를 통해서 선생님들을 많이 보실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과목이 제가 봤었을 때 또 왜 수요가 많이 필요하지만 의외로 또 가르치시는 분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다른 과목에 많지 않은 부분도 있는 게 적절한 자기 개방과 노출과 또 선생님들과 호흡하는 이게 실제로 또 적용이 돼야 되는 부분들도 있어서 조심스러운 부분들도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무튼간 그래서 선생님들께 다시 이제 앞에 얘기로 돌아가자면 뭐 직강이 낫다, 인강이 낫다라고 정할 수는 없어요. 직강은 여기 써드린 것처럼 어쨌건 간에 같이 호흡하고 이걸 느끼고 막 긍정의 피드백도 받고 현장감이란 게 있잖아요. 놓칠 수 없는 그런 긴장감도 있고 그게 적절히 나를 또 움직여주는 힘이 되기도 하고 그런데 또 인강 같은 경우에는 내가 시간이 쫓기고 이래도 다시 좀 돌아볼 수도 있고 돌려볼 수도 있고 또 내가 가능한 시간대를 볼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무조건 이건 나빠요가 아니죠. 다 장단점이 있죠. 뭐 직강은 그 대신에 다시 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뭐 선생님들의 환경과 조건에 따라서 같이 보시면 선택하시면 좋겠다고 여기다가 했습니다. 이게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우리 그 처음 준비하신 선생님들의 궁금증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정리를 해봤고요. 자, 이 옆에 페이지 보시기 전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뭐라 그랬어요? 중요한 게 왜 하려고 하세요? 다음에 뭐였죠?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는가? 그게 자 여기 두 번째 여기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요. 자 64페이지 보실게요. 표시 과목 전문 상담 교사 2급의 교사 자격 기준과 평가 영역 및 평가 내용 요소라고 해서요. 진짜 선생님들이 요 뒤로 넘어갈게요. 교사 자격 기준 해서 짠 하고 넘어가시면 66페이지 볼게요. 이게 선생님들이 하셔야 될 앞으로 하시게 될 이 일입니다. 이렇게 많아요. 자, 큰 항목만 보시면요. 기본 지식 및 태도 안에
인간 심리의 이해, 윤리 및 책임의식, 그 다음에 전문성 개발 및 노력 해가지고 쭉 있죠. 이거 한번 쭉 다 읽어보세요. 그러면 아마 선생님들이 더 많은 동기부여가 되실 거예요. 그리고 상담 능력도 갖춰야 되고요. 학생도 당연히 이해를 해야 되고 학생 문제도 이해해서 수정시켜줘야 되고 상담 전문 지식과 능력도 갖춰서 또 안내도 해줘야 되고 집단 상담도 운영해야 되고 그리고 심리검사도 활용해가지고 그 학생이 학습 장애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도와줘야 되는지 아니면 또 뭐 품행 장애다 뭐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요즘 많잖아요. ADHD 이번에 또 문제 나왔어요. ADHD 뭐 그런 아들은 또 어떻게 도와주는지 심리검사도 적절히 활용해야 되고 또 매체도 활용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이메일 상담이라던가 채팅, SNS 채팅 상담도 있고 여러 가지 또 이런 것도 다. 그 다음에 역할 및 직무 보시면은 발달 및 예방에 관한 상담도 하셔야 되고 자 다음 페이지 보실게요. 여기에 보시면은 학습 상담, 진로 상담, 가족 상담도 하시죠. 아이가 문제 생기면 당연하죠. 부모님들하고 상담하시고 그 다음에 교정 상담하시죠. 부적응, 위기, 특수화. 예, 그래서 선생님들 너무 하실 일이 진짜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진짜. 오죽하면 진로 상담 쪽은 진로 교사 따로 뽑아가지고 진행하는 학교들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를 다 저희 전문 상담 교사 선생님들이 많이 또 진행하세요. 그 다음에 교육도 있어요. 생활지도도 해야 되고요. 심리교육도 시키시죠. 근데 애들한테만 시키는 게 아니라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동료 교사, 뭐 학부모한테 심리교육도 시행해요. 그래서 이게 좀 앞서가는 학교는 그 뭐 연간 뭐 한두 번 선생님 그 프로그램 좀 하나 짜셔서 우리 학부모들 대상으로 그 아이들 뭐 부모 교육 같은 것 좀 시켜주세요. 이런 거 할 거예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전 또 진행해봤으니까 이런 것도 또 좀 저희가 과목 들어가면 제가 자세하게 또 안내를 드릴게요. 그 다음에 자문도 하셔야 되죠. 이렇게 할 일이 많아. 자문도 해줘야죠. 교사, 학생, 학부모 이런 지역사회에서의 조직이나 또 이 사람에게 자문을 제공하고 갈등도 중재하고 퍼실리테이터 같은 그런 역할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기획 및 행정 업무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도 하셔야 되고요. 요구 및 수요 조사도 하시고요. 너무 할 일이 많아요. 이렇게 굉장히 선생님들 가시면 지역사회 연계 구축 및 활용해가지고요. 지역사회 연계만 구축해가지고 좀 사회복지 쪽으로도 이 아이가 갑자기 뭐 부모님이 이렇게 이혼을 하셨거나 이렇게 돌아가셔서 어떤 안 좋은 상황이 돼서 위기 가정이 됐다, 위기 문제가 왔다 그랬을 때 좀 사회복지로 어떤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도 좀 알려주셔야 되고 그다음에 여기 위 프로젝트 기관 운영해서 이건 신규로 들어간 항목인데 아까 말씀드린 그런 애들의 학교폭력 문제로 인해서 가장 대두되는 게 학교폭력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선생님들이 하셔야 될 일이 이렇게 많아요. 이 일들을 하신다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그냥 아이들 한 명 상담하는 게 아니라 너무나 큰 일을 사실 하시고요. 어떤 교과 선생님들보다 더 많이 아이들이 찾는 최전방의 마지막 아이들의 희망의 끈이 되시는 거예요, 선생님들은. 그래서 전 정말 중요하다고 보고요. 다른 교과 선생님들도 고민 있잖아요. 선생님들 찾아가시더라고요. 저희 그 아이들 담임 선생님들 보면은요. 힘들면 전문 상담 교사님 찾아가셔서 넋두리 하시고 저희 하는 거 그냥 들어드리는 것밖에 없는데도 위로 받으시고 다시 힘내셔서 가시고 이게 선생님들의 역할이에요. 얼마나 귀하세요. 그러니까.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이런 일을 한다. 그러면 이제는 마지막이에요. 중요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잖아요. 어떻게 해야 합격을 해서 빨리 그 현장에 나가서 내가 도움이 될 수 있지? 무슨 일을 하지? 예. 자, 그래서 71페이지 보실게요. 평가 영역 및 평가 내용 요소라고 있습니다. 이게 다 매뉴얼 나온 것들인데요. 참 재밌는 거는요. 제가 볼 때 의외로 많은 선생님들이 이게 교육청에 나와 있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요. 이거를 먼저 이제 우리가 가지치기를 해야 되잖아. 아까 말한 맥락을 잡아야 되는데 이걸 안 보시고 그리고 설명도 안 들으시고 그냥 가다 보면은 이게 뭐지? 막 이런 경우가 나온다는 거죠. 근데 이거를 그래서 제가 넣었어요. 가장 기본 매뉴얼인데요. 평가 영역 및 평가 내용 요소 보실게요. 짠 하고 넘어가면 우리 바뀐 거예요. 그래서 2016년 이후에 바뀐 걸로 해서요. 자, 아까 말씀드린 각 그 14과목에 대한 그 과목 많잖아요. 그 각 과목별로 선생님들 그 각 강론만 해도요. 각 교수님들의 2-3권 이상 되거든요.
그거 언제 다 봐. 예, 한 몇십 건 되는 거. 그걸 제가 도와드리겠다는 거예요. 요약 정리해서 맥락 구조화해서 최대한 나온 거 위주로 예, 하면서 또 대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 부분들만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넣어드린 거거든요. 이게 평가 요소고요. 이게 다냐 제일 중요한 그래서 이거를 회사에서 가감하게 딱 제공하셔서 전 너무 기뻤어요. 사실 저의 부끄러운 또 모습에 일부 탈자가 있는 거긴 하지만 그래도 저는 너무 애착스럽고 이 색깔도 제가 고르고 예, 제가 했는데 여기 보시면요 앞 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이 책으로 한번 같이 넘어가 보실게요. 이 책이요. 예. 영역별 기출 구조화 문제집이라고 해서요. 제가 선생님들 여기 보실게요. 이거에 대해서 그럼 어떻게 나와요라고 구체적으로 제가 넣은 게 여기 기출 경향 분석표 여기 만들었어요. 예. 기출 경향 분석표 상담 이론 및 실제부터 해서요. 각 분야별로 출제 경향과 빈도수. 예. 다 넣어드렸어요. 이게 오늘 그 가이드 책자에도 있습니다. 가이드 책자에도 있는데요. 여기에 최종은 이거예요. 올해 거 넣었어요. 제가 그러느라고 이거 또 밤샜어요. 올해 거까지 넣었어요. 그래서 여기 한번 올해 나온 거 그래서 일부러 저는 어차피 저희 강의 들어갈 때 일부 기출도 조금씩 다룰 거니까 예, 맥락 잡을 때 다룰 거니까 여기 57페이지 같이 볼게요. 요 앞부분하고 이게 같은 거예요. 자, 57페이지에 제가 넣었죠. 예. 그래서 이거예요. 나침반이에요, 선생님들. 예. 정말 기출 구조와 함께 예, 이렇게 해서요. 각 분야별로 출제 경향 다 넣어드렸고요. 예를 들어 보실게요. 뭐 상담 윤리는 출제 경향이 사례 중심으로 최근에는 집단 상담에서 많이 출제가 된다. 그래서 빈도수를 보면 빈도까지 넣었어요. 그래서 2009년부터 2019년까지 꾸준히 출제돼서 여기 나왔죠. 2019년도에 윤리 원칙 순서대로 쓰기 해서 전공 A의 3번 문제 이렇게까지 넣었어요. 제가 여기 쭉 보시면요. 여기 상담 윤리에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2019년도에 또 나왔던 게 이 뒷면 가서 보시면 성격 심리학. 성격 심리학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과목이에요. 상담 이론과 실제 성격 심리학 다 많이 나오는 빈도수 높은 곳이거든요. 이번에 융에 대해서 나왔어요. 바로 위에 첫 번째 있죠. 여기 보시면은 주요 개념, 성격 원리, 성격 발달, 사례 적용, 전 영역, 전 유형이 출제된다 해가지고요. 사례가 여태까지 3번 나왔고 개념이 8회 나왔다. 이게 2005년부터 작년, 그러니까 올해까지 분석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오랜만에 2015년까지 꾸준히 나왔다가 10년간 꾸준히 나왔다가 잠깐 쉬었어. 그러다가 2019년에 올해 드디어 출제됐어요. 쉽게 나왔어요. 예, 자기화, 그 다음에 개성화 또는 개별화가 답이었던 A형의 1번 문제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제가 넣어드렸으니까 이게 나침반이에요. 그 많은 거에서 다 해집고 예, 같이 보면서 가실 거니까요. 예, 쭉쭉 보시면 2019년도 거는 제가 따로 이렇게 같이 해서 묶었으니까 이게 최종이니까 이걸로 하면서 제가 이제 같이 예, 보시게 될 겁니다. 자, 이제 이렇게 했고요. 자, 그럼 이제 연간 제가 어떻게 진행을 할 것인지로 이제 마무리로 거의 넘어갈게요. 자, 거의 마지막 페이지 보시면은요. 91페이지 한번 같이 보실까요, 선생님들? 전문상담 김미선, 예, 2020학년도 연간 강의 계획 넣어드렸어요. 예. 직강 오신 선생님들은 또 이거 그대로 가시고요. 인강도 예, 들으시는 분들도 이거 보시면서 이제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자, 대부분 교수님들마다 비슷하시거나 또 조금은 각자의 커리큘럼대로 움직이시는데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딱 안을 잡은 게 1차와 2차 첫 번째 같이 가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먼저 초점을 두게 됐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부분을 제가 많이 봤고 또 1차 잘 되셨는데 2차에서 그러신 분들을 봤기 때문에 좀이라도 좀 더 도움 드리려고 그래서 자 1, 2월에 보시면은요 이 14과목을 맥락을 먼저 잡습니다. 우리 왜 그 건축 설계할 때 설계 먼저 하잖아요. 기초 먼저 잡아야 그 다음에 거푸집 짓고 이렇게 잘 재료들이 쌓아서 올라갈 수 있듯이 제일 중요한 왜 우리가 먼저 딱 전체적으로 숲을 보지 않으면 막 나무 먼저 보면은 나중에 헷갈리잖아요. 그 개념이라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1, 2월 달에는요 매주 목요일마다 10시부터 6시 예정이고요. 프린트물로 해서요. 예, 제가 기출 조금씩 다루면서 왜냐하면 어떻게 나왔는지를 아셔야 되니까 그러면서 여기 보시면 내용에
일단은 부담 없이 시작하실 수 있게 흐름을 이해하는 기초 다지기 반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각 영역별로 맛보기 기출문제 넣어드리면서 요약 정리를 하고요. 그래서 맥락을 잡고 그 각 이론별로 키워드 마인드맵을 만들어 드린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중간에 막 뻥뻥 구멍 뚫을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또 채우실 수 있게. 예, 예. 그래서 내 거화 할 수 있게 어쨌건 간에 예, 그래서 여기에 제가 그 되새김 노트 작성이라고 했는데요. 작성법인데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날 하루 돌아보면서 선생님들끼리 2명씩 짝지어서 안 되시면 뭐 혼자서도 하시고 하는데 피드백 스스로 인출하는 거. 왜냐하면 당일을 넘어가면 90% 날아갈 수 있거든요. 우리 망각 이론 있잖아요. 당일날 무조건 복습 마무리 예, 하시고 정리하실 수 있게 형성평가랑 제가 다 준비를 할 거고요. 이거는 직강 인강생 다 일단은 제가 자료 만든 거는 같이 올려드리고자 합니다. 최대한 도움 드리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특별관리 마음코칭 스터디 그룹 진행 예정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부분이세요. 그래서 중간에 어려움 있으시면 또 제가 도움 드리고 또 그런 작은 세미나 같은 것도 준비를 해서 선생님들께 실제적인 도움 드리고자 하는 부분들이고요. 자, 3, 4월은요. 전문 상담 영역별 이론 강의로 해서 1, 2로 이루어져요. 3, 4, 5, 6 해서요. 이때 이제 책이 나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좀 더 심화된 내용으로 해서 각 영역별로 주요 이론 기본 개념 탑재할 수 있게 이제 전체 잡았으니까 이제 살 붙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선생님들 제일 힘드신 게 6월까지예요. 정말로. 6월까지 정말 이게 내가 제대로 이거 할 수나 있을까? 알긴 할까? 왜 이렇게 많아? 근데 너무 신기한 거는 7, 8, 9, 10월 넘어가면서 어느 순간 모의고사랑 같이 문제풀이 하면서요. 술술술술 나올 수 있게 그렇게 진행되실 겁니다. 그래서 상반기 잘 버텨주시는 게 관건인데 예, 버티는 게 아니라 함께 즐기면서 해나갈 수 있는 최대한의 최선의 방법을 한번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3, 4, 5, 6에 목요일 날 영역별 주요 이론 그 개념 이해할 수 있게 해드리고요. 그다음에 사례와 함께 기출문제 확인 및 요약 정리, 예, 요약 정리, 그다음에 마인드맵 통한 핵심 이론, 그다음에 개념의 구조화 할 거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마인드맵 해서 요약하고 재요약하고 재정리하고 그래서 되새김 노트로 마무리할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기호가 있으시니까 안 하셔도 되지만 선택이세요. 근데 제가 그냥 작성법 정도 알려드리고 같이 하면 그날 예, 반복 학습 이루어지니까 그러면은 내가 나머지 시간은 또 가정에서 쓰실 수 있으시니까 예, 그리고 자 여기에 보시면 갑자기 중간에 5월에서 7월 전문상담 기출문제 분석 및 풀이 이게 저는 1, 2월 달 맥락 잡기부터 해서 이거 제일 중요하게 보는 기출문제 풀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기출에 답이 있거든요. 기출이 이게 나가지 않으면 다른 과목 절대 잡을 수 없는 다른 다른 영역들을 절대 잡을 수 없는 게 어떻게 나오는지 알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예, 정말 나침반 같은 거라서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최근 출제 경향까지 싹 다 다룰 거고요. 빈도수 다시 한번 아까처럼 다 하나씩 짚고 넘어갈 거예요. 예. 그리고 주제별로 심화 내용도 강의하고 예, 이렇게 해서 프린트와 함께 요거 같이 진행할 거고요. 7, 8월에는 여기 보시면 영역별 문제풀이 들어가요. 이제 여태까지 이제 이론 익혔잖아요. 이제 영역별로 문제풀이 해서 영역별로 단원 정리하면서 또 기출 유형에 맞춰서 좀 변형된 문제, 이제 나올 만한 거, 좀 우리가 대비하자는 거, 예, 그런 걸로 해서 문제 푸는 요령도 익히시고 하반기 전략을 위해서 중간 점검도 한번 하고 그래서 우리가 마음 코칭하면서 또 우리가 좋은 시간 갖고 예, 좋은 티타임 같은 것도 갖고 하면서 보내실 거고요. 자, 9월에서 11월은 이제 마무리죠. 그래서 전문 상담 마무리, 모의고사 및 핵심 요약. 이제 마무리해야 되니까 우리 핵심 정리해야 되잖아요. 그죠? 얼마큼 우리가 최대한 인출 얼마나 되는지 해서 최종 점검 및 주요 선생님들 현장 들어갈 때까지 준비하실 주요 사항 다 체크해 드릴 거예요. 뭐뭐 하셔야 되는지, 예, 어떤 거 준비하셔야 되는지, 그리고 실전 감각 익히셔야죠. 당연히 들어가기 전에 시간 체크하시면서 조절하시고, 예, 당연히 특별관리 마음코칭 스터디고 계속 진행할 거예요. 그래서 이거 끝나면 이게 끝이 아니야. 그죠? 발표가 나오면 어떻게 해요? 2차 준비 하셔야 되잖아요. 저 바로 준비 도와드릴 거예요. 그냥 같이 2차 쭉 가실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익히셔야 될 사항들 그런 거 저는 같이 도와드릴 거니까 이렇게 해서 1년 강의 예, 계획을 잡았습니다. 자, 뭐 바쁘게 여기까지 막 이런저런 생각나는 대로 선생님들께 안내를 드린다고 예, 준비를 했어요. 처음에는
온라인 설명회처럼 PPT를 막 여러 장 준비를 생각했는데 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왕좌왕 오히려 그런 것보다 최대한 활용하셔야 되잖아요. 받으신 거. 우리 그러잖아요. 우리 딸도 보니까 저도 그랬고 막 어떤 대학교 설명회 갔다 오면 그러지 않아요. 뭐 좋은 거 잔뜩 받았는데 안 봐. 너나. 근데 그 안에 정말 중요한 전략 같은 게 있는데 그걸 보니까 제가 생각이 났고 그래서 선생님들이 정말 하나도 버릴 게 없이 싹 다 정말 선생님들 거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또 드릴 게 그 넣어드리는 것 중에 중요한 것이 또 최근 그 교육계 뉴스 시사도 가끔씩 넣어드릴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현장감을 익히셔야 되니까 2차 준비도 하셔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진짜 마무리할게요. 제가 다른 건 없어요. 선생님들 하시다 보면요. 사실은 저는 코칭이란 단어를 잘 썼습니다. 오래전부터. 근데 워낙 코칭의 시대가 됐잖아요. 이제 티칭이 아니라 말 그대로 코칭은 함께 가는 거고 원래 갖고 계시고 잠재돼 있고 알고 있는 거를 제가 그냥 같이 끄집어 내드리는 거예요. 거기에 양념을 더해드리는 것 뿐이고요. 그래서 정말 제가 되게 존경하는 교수님이 계세요. 근데 그분이 그 얘기하신 게 저는 가슴에 새기는 게 일과 삶은 하나다라는 말씀을 강조하시고 SNS에서도 잘 올리시는데 그게 저는 되게 와닿았어요. 그래서 저는 왜 우리가 안팎의 생활이 다른 거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최대한 안팎이 보여질 때도 내가 실제 삶을 살 때도 노력해서 일과 삶이 하나가 돼서 정말 닮고 싶다. 그런 모습으로 살고자 계속 노력을 하고 있어요.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요. 진짜 선생님들 끝까지 자신감이 아닌 자신감은 물론이거니와 자존감 상승하셔서 그거 꼭 유지하실 수 있게 그거랑 실행력이 높아지시게끔 아무튼 간에 최선 다해서 제가 도와드릴 거니까 저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함께 한다는 그런 마음으로 가주셨으면 좋겠고요. 아무튼간 그 간절함만 놓치지 않으면 끝까지 우리가 함께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진짜 백은 없더라고요. 모든 세상에 이 선생님 나는 좋아라고 했는데 어떤 친구는 뭐야 그 선생님 이러기도 하고 또 나는 이런 면이 좋아라고 했는데 저 친구는 나는 전혀 아니야 라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처럼 제가 당연히 뭐 100% 선생님들과 그럴 수는 없겠지만 어쨌건 간에 선생님들 스스로 공부하셔서 스스로 그 길을 해내시는 과정에 있어서 제가 같이 조력하는 입장이다 생각을 해주시고요. 제가 말씀드린 그 작은 성공의 그 경험들을 선생님들과 같이 연합을 시켜서 이렇게 폭파가 되는 그런 2020년을 제가 기대를 해봅니다. 아무튼 간에 너무 또 부족하지만 잘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저의 사명을 말씀드리고 끝내는 걸로 할게요. 저의 사명은요. 위기에 처한 개인과 가정들에게 경험, 지식, 공감, 소통을 바탕으로 이를 극복하고 행복한 삶을 살도록 그 삶을 영위하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 존재한다. 이걸 제가 매일 3번씩 씁니다. 아침마다. 그러면서 저를 돌아보고 제가 표현하지 못했던 것들 고맙고 감사하고 그런 거 좀 쑥스럽긴 해요. 저희 남편한테도 당신 너무 멋있어. 막 요즘에 그 말을 너무 하니까 딴 데 가서 그러더라고요. 너무 하니까 그래 그러면서도 되게 좋아해요. 근데 우리 아이들한테도 제가 그런 걸 못해서 제가 사실 의사소통 전문 강사가 된 이유가 영혼 없는 얘기는 싫다고 우리 작은 딸이 늘 일하던 엄마고 설거지하면서도 아이를 제대로 못 봤거든요. 그러니까 내 눈을 보고 얘기하셔야죠. 딱 어느 날 그 아이가 그 얘기를 했을 때 제가 털썩 주저앉아서 그때부터가 저의 전환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께도 분명히 여러 가지 어떤 이유와 사연과 그런 것들이 만나서 아까 뭐 얘기 나누신 것처럼 나눠드린 것처럼 복합적인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결론은 하나입니다. 우리가 현장에 가기 위해서 함께 열심히 뛰어야 되는데 그 과정에 있어서 어차피 가는 거 즐기면서 가자. 힘들지만 그렇게 갈 수 있도록 제가 김미선이가 또 함께 또 열심히 저도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간 이것으로 설명회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